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초청 강사이신 한영기 조합장님을 모셔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도 춥고 또 대통령님 담화도 하신다 그러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끝에 질의응답 시간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요새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보람차게 힘차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공동 준비위원장님이신 김명일 위원장님이 지금 밖에서 손님들을 맡고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끝날 때 시간이 되면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청 강사이신 한영기 조합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자료에서 좀 더 그 사이에 한 2주 동안 벌어진 일들 더 업데이트하고 좀 더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지난번에 했던 설명들에 대해서는 거의 막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어차피 오늘 설명회하고 지난번 설명회는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PC나 그 다음에 TV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도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추정 분담금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할 거고요. 임병업 위원장이 한 제1감정을 통해서 한 추정 분담금, 그 다음에 독립정산지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정산지하고 일동팔동 제자리 분양에 대해서 임병업 위원장이 어떻게 해왔는지 좀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년 이내에 통합재건축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하는데 실제 중단 이유가 뭔지, 또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 이 중에 특히 상가 문제는 좀 지금까지는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8년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이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 1차 임대 없는 250% 재건축 가능한가?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대충 넘어가겠고요. 어찌됐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타 종합의견, 공지사항, 질의응답을 해서 오늘 1시까지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기 현대 2차 분들 오셨을 것 같은데 한 20-30분 정도 저하고 현대 2차는 따로 미팅을 하고 끝내는 걸 하고요. 저도 2시까지 지금 올림픽 선수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반쯤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넘기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별 건축해요. 단지별 건축회는 이게 4개 단지입니다. 이거는 경남 2차고 현대 1차, 우성 3차 이렇게 단지별로 조합원 분양 평형별 세대수도 나오고 전체 건축 연면적도 나오고 건폐율이 몇 프로고 기부 체납 어떻게 돼 이런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설계사에서 만드는 건축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추정 분담을 계산하면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임병업 위원장이 제1감정을 통해서 한 거는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평당 공사비는 850, 그 다음에 사업비는 한 1063만원, 일반 분양가 7300, 조합 분양가는 한 90%에서 6500을 계산했고요. 정전 평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이런 세 가지 이렇게 합쳐서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치로 일단 계산했고요. 우성하고 현대도 독립정산지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통합으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오류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정전평가액이라는 건 지금 현재 여러분 각 평형의 각 세대의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율은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율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액은 최종적으로 내가 내 권리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전 금액이 아니고 내가 분양받았을 때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권리가액. 그 다음에 분담금. 분담금은 권리가액에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평형의 분담금을 뺀 금액을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남 2차, 경남 1차 뭐 29평, 31평인데 정전 자산 금액, 그 다음에 비례율 98.61%로 경남 2차하고 1차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립정산제를 지금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전 자산 금액을 비례율로 곱하면 이게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에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내가 큰 평수를 갈 때는 돈을 내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는 추가 분담금이 됩니다. 이게 조합에서 지금 임병업 위원장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남 1차, 우성 3차 전부 다 비례율 98.61이죠. 이걸 독립정산제 하면 단지별로 다 비례율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독립정산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번 서울시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3개 단지 비례율을 하나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비례율을 하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독립정산제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독립정산제를 못했다는 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 서울시 매뉴얼은 이렇게 독립정산제 해라 마라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요. 이건 조합 주민들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거짓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정한 겁니다. 제가 산정하면 두 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1감정에서 한 그대로 정전평가금액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공사비도 다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분담금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나 입주할 건데 지금 계산하는 게 계략적인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사업시행가 나오면 제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정전금액은 똑같이 제1감정에서 했던 그 금액을 적용했고요. 이거를 평형별 세대에서 점수하면 경남 1차 같은 경우는 정전평가 총액이 1조 121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수입은 역시 분양가 자체를 이 제1감정했던 그 분양가를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그 세대수로 곱하면 전체 분양수입이 경남 1차는 1조 6,791억. 자, 그래서 비례율을 산정하는데, 자, 건축 연면적은 아까 그 건축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요. 47,000평. 그 다음에 평당 사업비 아까 1,063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를 건축 연면적 곱하기 평당 사업비 곱하면 지출이 되는 거죠. 5,017억. 그 다음에 정전평가 금액 아까 금방 얘가 설명했고요. 1조 1,200. 분양수입도 방금 전에 설명했죠. 1조 6,791억 원.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거는 분양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누기 정전평가 금액으로 나누면 이 비례율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98.6 몇 프로였죠. 임병업 피가 한 거는. 근데 경남 1차 같은 경우는 105%로 높아집니다. 비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분담금이 적다는 얘기고 환급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7점 몇 프로가 손해본 거죠. 임병업 씨는 경남 1차를 7점 몇 프로를 깎아버렸습니다. 자, 권리가액은 아까 정전평가금액 곱하기 105.02 그래서 권리가액이 24억 5,932평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은 권리가액에서 아까 분양가를 빼기로 했으니까 32평 같은 경우 24억 5,900에서 34평을 갈 경우 24억 8,900을 빼면 3천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3천만 원. 여기서 마이너스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는 돈을 받는 거, 환급금이 되는 거죠. 환급금이. 여기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면 돈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경남 2차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 2차 같은 경우는 이게 비례율이 89.77.
아까 전체가 98.6 얼마였죠. 근데 경남 2차 같은 경우는 독립생산자라면 거의 9% 이상 다운이 돼서 손해가 나야 되는데 이걸 높여놨다는 거예요. 임병업 위원장이. 그 다음에 현대 1차. 현대 1차 똑같이 계산하는데 여기는 현대 1차 같은 99.87. 아까 98.86보다는 오히려 한 1%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임병업 위원장은 낮춰놓은 거예요. 1%. 현대는 그래서 약간 손해입니다. 우성 3차 97.81. 아까 98점 얼마에서 우성은 약 0.몇 % 정도 임병업 위원장이 좋게 해놓은 겁니다. 자, 비례를 비교해보면 경남 2차 같은 경우는 임병업 위원장은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독립생산 안 했기 때문에 98.61인데 독립생산자 하면 89.0으로 다운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98.61에서 약 1.2% 정도 더 높아져야 되고요. 우성은 약 한 0.8%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남 1차는 약 6.4% 정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낮춰놓은 거죠. 추정 분담률 비교해보면 자, 경남 2차 30평을 보면 지금 대지 지분이 13.66, 16.01, 17.21, 18.4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임병업 위원장은 34평 분양을 받는데 30평이 2억 4,400만 내면 내는 걸로 계산했는데요. 독립생산자면 4억 4,500, 약 2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내면 되는데 1억 9천을 내게 있고요. 한 3천만 원 손해. 대신 우성은 1,900만 원 정도 이익되게 계산했고요. 하이라이트는 경남 1차는 3천만 원만 내는데 1억 8천을 내도겠죠. 자, 48평 같은 경우 마찬가지. 48평 경남 2차는 약 2억 6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2억 6천만 원 이익되게 해놨고요. 현대 1차나 우성 1차는 약간 정도 차이 있고요. 경남 1차는 이제 큰 평수 갈수록 더 거의 1억 9천만 원 정도를 손해보게 만들어놨어요. 자, 경남 2차에 59평. 이거 임병업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3억 천이나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독립생산 3억 천은 올라가야 돼요. 이러니까 독립생산 안 올라가겠죠. 자, 우성이나 현대는 비슷합니다. 약간 정도 손해고 약간 뭐 이익인데 결정적 56평 여기는 그야말로 2억 손해보게 해놨어요. 3억 9천이면 되는데 5억 9천을 내도록 해놨어요. 결론입니다. 우성 3차 현대 2차도 독립생산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약간의 지금 그 오류가 있고요. 임병업 위원장의 경남 2차 그 중에서 59평이 유독 유리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자,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임병업 위원장이 추정 분담을 계산하는 제1감정에 입김이 작용했다고 밖에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독립생산 안 하고 통합하도록 만들었고, 자, 이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사심이 개입되면 재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설명하지만. 자, 그러면 경남 2차는 이렇게 하면 이익이냐? 특히 경남 2차의 59평 같은 경우는 더 이익이냐? 이렇게 임병업 위원장이 끝까지 이게 된다면 이익이겠죠. 남의 돈 뺏으다가 내가 3억씩 이익 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법이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이건 법이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경남 2차 주민들이 임병업 위원장한테 혼을 내고 오히려 임병업 위원장을 질타해야죠. 이렇게 하면 재건축이 중단되기 때문에. 독립생산대 1동과 8동 제자리 분양에 대한 임병업 위원장. 자, 2018년 11월 18일 날 여러분 합의서에 분명히 독립생산대 경남 1차, 2차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회를 그때 2018년에 하고
4개 단지 독립정산제 해서 합의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걸 바꾸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도 공람하면서 이제 이게 두통이 났죠.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자, 임명업 위원장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필지 분할이 안 돼서 경남 1, 2차 독립정산제 불가능하다. 역으로 또 하나, 경남 2차가 손해보기 때문에 동의세를 못 받는다. 아니, 경남 2차가 왜 손해죠? 1차가 몇 억씩 손해인데. 그 다음에 도정법상 종전평가 시 필지 분할이 안 되면 독립정산을 할 수 없다. 완전히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이기 때문에 재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거 사기. 그냥 단순히 거짓말, 아주 작정을 하고 사기 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비대위가 생긴잖아요. 신통추 맞죠? 비대위 생겨서 규청이 밀어내니까 5개월 동안 여러분 중단됐어요. 5개월 동안. 근데 지금은 5개월 동안 중단이었지만 내년에는 완전히 중단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중단되죠. 그래서 10월 중순에 제가 영국에서 귀국해서 중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 일동팔동이 제자리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정산제 해라. 왜 합의서를 네 마음대로 바꾸냐. 이게 뭐 법이 안 된다. 필지 분할이 어떻고 이건 말이 안 된다. 2번 중지를 했는데 완전히 제가 6년 전에 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벽창거였어요. 이건 이 양반이 어떤 조합장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미쳐있어요. 미쳐있어. 능력도 안 되면서. 그래서 중재 실패했어요. 나한테도 법 위반이래. 그리고 야, 이거는 조합장이 하는 거지. 내가 준비위원장이 뭘 어떻게 해. 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통추 너네가 조합장이 돼서 하라고 나한테 그래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자기가 동의서에다가 넣어서 받겠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럼 일동팔동 제자리 재건축도 지가 조합장인데 왜 그걸 계속 주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임병업 위원장 편지. 제가 중재를 실패하고 뭔가 이제 여러분 설명하고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슬며시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때부터. 법의 근거는 없지만 추진위 구성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정실 근거를 실시하도록 해보겠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일제 추진위 동의서 받아놓고 또 배째를 할 거죠. 이거 누가 믿어요? 자, 11월 13일 이때는 임병업 위원장한테 우리가 그 설명의 날짜를 잡아놓고 당신 토론회 나오시오라고 통보했어요. 이제 토론회가 아니 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잡힌 걸 알았어. 이제 더 다급해졌죠. 그래서 오후에 뭐라고 하냐. 소위 동의를 전제로 독립정산 실시를 정비법 지정 관련 자료에 첨부하도록 강남구청에 요청하고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말 바꿔요. 법에 필지가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이제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1월 14일 김정은 부위원장 9월에 강남구청이 독립정산제를 수용했다. 완전히 사기. 이렇게 거짓말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남구청이 수용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또 4일 뒤에 임병업 위원장 또 말 바꿔요. 70% 동의서를 받아 조합정관에 넣으면 독립정산제 가능하다. 이제 이혼에도 쏙 들어갔어. 그 다음에 20일날 김정은 부위원장 단톡방에다가 정비구역 그 부칙에 이 독립정산을 넣겠다. 응? 부칙에 이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요. 자체적으로 이게 서울시나 강남구청에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거짓말해요. 임병업 위원장 저한테 22일날은 또 카톡을 와요. 필지 분할해야 한다.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 필지 분할을 하면. 그러니까 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26일 정미영 김종원 부위원장 이제는 뒤에서 협박을 합니다. 독립정산에 나발아서 오동을 제척하겠다. 이미 법무법인 검토 마쳤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날 김종원 부위원장 부동산 스터디 카페. 자, 경남 1차에 3동, 5동을 제척하고 재건축하자. 추진이 승인 다음에. 그 다음에 5동만, 그 다음에 12월 6일 날에는 또 엊그제는 어제죠. 5동만 제척하자. 3동은
자정하겠다네. 그러니까 삼동은 꼬리 내렸다네.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재건축은 지 마음대로 합니까? 삼동 여러분 꼬리 내렸어요? 독립증산 안 하고 한국 했습니까? 아니요. 자, 12월 3일 임경은 위원장이 이제 편지를 쓰죠. 이제 엄청 다급해졌어요, 사실은. 정말로, 속된 말로 똥줄 탔습니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례도 없고, 법률을 잘 자기가 몰라서, 이제 조금 인정을 해요. 법률을 몰라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변호사 6명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한다. 이게 말장난입니까? 전문가인 제가 법하고 상관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야 변호사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 라고 나한테 웃기겠거든요. 자, 이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어요. 추진이 동의서, 조합설 동의서 넣겠다라고 편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편지 보신 분 분명히 편지에 들어있어요. 자,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4일 어제 그저께 강남구청 공남심사 결과가 왔어요. 독립정산제 미채택됐습니다. 채택될 수가 없죠. 이거 구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합의서입니다. 11월 18일 2018년 필요한 경우, 이거 확대하면 필요한 경우 대포 경남 1차, 경남 2차로 구분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네 단지로 독립정산제 제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야 이거 동의서 넣으면 끝나. 무슨 이혼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10만포 1차 때 이렇게 조합설립 동의서에다 이렇게 넣었어. 20동 20동하고 1동부터 19동까지 통합하면서 20동 20동은 확정 지분제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했더니 아까 임병업 위원장이 이제는 이 동의서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넣고 창립총회 때 조합정관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서 의결하면 퍼펙트하게 독립정산이 끝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온통 거짓말 하다가 안 하려고 했죠. 왜? 일동걸 뺐어 자기네 한 3억씩 이익 벌래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조합장을 해요. 맞아 죽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근거를 이렇게 이 카톡이나 다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임병업 위원장이 볼 거거든요. 저 새끼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동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비계획안 공람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1월 21일 날 공문인데 엊그제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서 이걸 확대한 건데 빨간 거는 미채택, 파란 거는 채택입니다. 볼까요? 거의 다 미채택이죠. 채택이 4개, 미채택이 18개입니다. 여기 보면 미채택이 18개인데 몇 개만 하고 있어. 독립정산 제자재 건축? 당연히 채택이 안 되죠.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부처나 비율과 임대, 균등분배 이것도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 이거 아주 쉬워. 근데 안 해줘. 추정 분담금 재산출이라. 이거 독립정산세 재산출하면 내가 1시간이면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감면 시키면 1시간이면 돼요. 그럼 다시 냈으면 돼요. 이거 안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남 1차 준비위원회 대표 선출하라는 공나무기획이 나갔나 봐. 경남 1차 대표 선출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줄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우성 3차 차량 진출입구. 여기 우성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차량 진출입구 이제 하나 없어진다고 그랬죠? 아니 그렇게 말로 쉽게 없앨 수 있는 거를 왜 이 공남 5개월 동안 버티고 결국은 안 했냐고요. 내가 분명히 지난 설명회 때 야 이거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게 정상이야. 2개면 충분해. 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안 되니까 바꿔주겠다. 아니 없애주겠다. 없애주는 원래 이게 채택되도록 해서 바꿨어야죠. 5개월 동안. 난 이렇게
대책 없이 배째라하는 나 위원장은 진짜 보다 처음 봐요. 안 해요, 안 해. 평양기술사와 소형평을 합격해라. 1+1 되도록 해라. 이거 평양기술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형을 다시 조정해서 1+1, 1+1이 되도록 조정하는 거 하루 이틀면 돼요. 그럼 다시 경비구역 보안 자료에다가 변경해서 넣으면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안 하냐,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몰라요. 일단 전문 지식이 너무나 없어. 그러니까 차량 출입로가 4개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카톡에 나와요. 그럼 6개 만들지. 자기 돈 경남 2차에는 왜 안 넣었어? 애당초에 전혀 몰라, 재건축에 대해서. 두 번째, 욕심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지 욕심 챙기려니까 독립이상목으로 다 뭉개.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동 8동 제자리 재건축. 1동 8동 양재문장이 현실적으로 절대 애당초 안 돼요. 쉽지 않은 건 애당초 안 됩니다. 혹시 1동 8동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1동 8동 임경훈 위원장 잘해. 자, 이러면 재건축 중단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임경훈 위원장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도정법상 평형 우선권은 권리가액으로 정합니다. 권리가액 큰 건 누구죠? 경남 56평, 그 다음에 저기 58평, 59평 이런 사람 권리가액 크잖아요. 자, 그런데 양재편에는 59평, 71평을 넣었어요. 그러면 권리가액 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남 2차의 구동이 90세대인가가 59평이에요. 경남 1차의 5동 48세대. 이 사람들이 72평을 다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는 무조건 그 사람들 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1동에 44평은 밀려나야 돼요. 그 다음에 8동에 30평은 당연히 뒤로 물러나야 돼요. 법이 그래요. 법이 조정법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제자리줘요. 한강변은 정말로 여러분들 평당 세대당 아무리 적어도 10억에서 30억 40억 차이 납니다. 한강 조망하고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역사 이래 한강변 재건축에서 제자리 재건축, 제자리 한강 보이는 한강변에 있는 동을 한강에 변에 분양을 해준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없냐면 쉽지가 않다니 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는데 욕심은 무라지게 많아가지고 지가 팔떡이니까 지가 가고 싶은 거야. 자, 지금도 8동에 30평은 못 가는 걸로 돼 있어요. 8동에 30평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개 같은 경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동 8동 세대가 원하는 평을 못 가. 왜냐하면 거기다는 평형을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1동 44평, 그 다음에 8동 59평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1 가려고 그럴 거고 30평 아니 24평 40몇 평.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40몇 평 갈 거고 어떤 사람은 50몇 평, 어떤 사람은 70몇 평. 전부 다 다양한데 어떻게 이걸 다 넣어요 거기다가. 못 넣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1동 1층부터 제가 사진 다 찍어 보는데 1층부터 11층까지는 양재천 안 보입니다. 양재천 안 보이는데 왜 그거 줘야 되죠? 에? 그냥 있으니까. 있어서 양재천변에 있어서 좋아진다면 그거는 감정평가할 때 종전평가할 때 그거의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한 번 반영했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그건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서 또 허락을 안 해요. 판례가. 제가 이번에 실제로 11층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양재천 완벽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뒤에 15년 뒤에 입주할 때는 15층 2동에 8동에 15층까지 전체 안 보여요. 이건 겨울에 찍어서 그런데 봄, 가을, 여름까지 잎 나왔을 때는 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1동도 15도까지 아무도 양재천 보이는 데 없어요.
아니 안 보이는데 뭘 줘요? 13층 한 절반 보입니다. 15층 거의 보여요. 근데 이게 이파리 다 있으면 이것도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임병업 위원장이 아직도 일동팔동 제자리 분양한다는 건 철회를 안고 있어요. 아직도 끝까지 이거 지금 잡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임병업 위원장이 비전문가에서 자신이 양재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일동팔동 양재 분양을 주장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몰라요. 법으로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이게 모르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 불가능하고 관리처분 인가 무효로 재건축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도 관리처분 인가 때 딱 수입을 걸려요. 이러면 이제 5년 10년 중단이에요. 이건 소송으로 100% 걸려요. 자, 일동팔동 주민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진짜로 혼내세요. 똑바로 하라고. 공정하게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중단돼서 우리도 같이 손해보라고. 손해라고. 전부 다 이게 근거들입니다. 다 그냥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요. 1년 이내 중단되는 이유. 자, 조합 설립이 내년 6월부터 이제 추진이 설립, 조합 설립이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합 설립이 때 추진위는 전체 50%니까 뭐 이렇게 뭐 통과될 수 있다 치고 조합 설립은 전체 75%, 동별 50%입니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33%. 여기서 100% 걸리죠. 이게 지금 3부, 내가 지금 지난번에 3부 아파트 설명했어요. 3부 아파트가 하나는 상업지, 하나는 주거 3종입니다. 상업지에서 지금 반대해서 5년째 조합 설립 못해요. 그대로 수속입니다. 여러분, 경남 2차 조합원 여러분. 그 다음에 경남 2차 중에서도 1차하고 2차 중에서 1동하고 8동 여러분. 임병업 위원장이 이게 양재편 준다고 그랬어. 독립변선제 안 해도 된대. 안 하면 내가 이게 2차 같은 경우는 3억씩 이익이야. 우리 임 위원장 잘하네. 그거 박수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3부 하나만 해도 똑같은 문제로 5년째 다른 데는 지금 시공부 선정은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정규직 지원도 못 받고 그냥 제자리 조합 설립노다. 이게 무슨 여러분 마찬가지 내년에 100% 이렇게 됩니다. 진짜 리더십 추진력은 꽝이에요. 지금 7년째 정규구역 지정 못합니다. 이거 2년이면 끝납니다. 원래 2년이 끝나야 돼요. 근데 7년째 못해요.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빨리 해준다니까 신통기획으로 바꿔버려요. 최악의 결정이 신통기획으로 바꾼 겁니다.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여러분 지금 제2의 음마 아파트 꼴이 가고 있어요. 2011년, 28년 11월 20일, 18일날 합의서 도장 찍고 22일날 임병업 위원장이 여러분들 편지 보냅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 22년 6월에 조합 설립하겠다. 통합조합. 이거 크게 확대하면 이럽니다. 자, 20년 6월에 통합정비구역 지정 고시 받겠다. 여러분 지금 7년째 못하고 있는 거 20년 6월에 하겠다 했고 저때 충분히 가능했다고요. 충분히. 근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거 하나를 네가 음마처럼 7년째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야, 저 때는 초과이익 한수제 걸리지 분양가 상한제 걸리지 그래서 안 했대. 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지금은 그럼 초과이익 한수가 없어졌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냐?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어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나한테도 거짓말 하는데 일반인 여러분한테 얼마나 거짓말 하겠어요. 자, 22년 6월에 조합 설립했다고 그랬어. 제가 여러분 단지에 2014년 안전지원 통과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의 조합원이었으면 그냥 조합장도 필요 없고 조합원이었으면 지금 입주했습니다. 만 10년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언제 입주하느냐. 내년에 조합 설립 어떻게 했다 쳐. 임병업 위원장이 한 내가 볼 때는 2037년 정도 빠르면.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데 똑같이 평균으로 보니까
단대 평균이 한 15년 걸려요. 그럼 여러분 2027년이잖아요. 2037년. 제가 했다면 저보다 더블 걸려요. 신통기획 19개 중에 7개가 알려졌는데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2020년, 최소한 20년에 알려냈어야 돼요. 근데 못하니까 2022년에 신통으로 바꿨어.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결정적인. 근데 얘가 신통기획을 엄청 지금 잘하고 있어. 지가. 지치적이라고. 멍청하게. 임재훈 위원장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급하니까 약속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지정 빠르면 받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받겠다.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금년 연말에 한다고요? 내년 3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제가 이 올림픽 선수촌, 성산시형, 목동 6단지 이 세 개를 2019년, 18년에 설명을 했어요. 안전진단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2018년 여기 땅 시작했어요. 근데 안전진단 2014년에 받기 때문에 안전진단 없이 바로 7년 동안 내리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있어요. 이 내가 도운 이 세 단지는요, 그 사이에 안전진단 받았어요. 안전진단 받고 예를 들어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년 몇 개월 만에 3,600세대나 되는데 받았어요. 이미 정비구역 지정. 근데 더 하이라이트는 여기 신통기획을 안 했다고요. 여기도 신통기획을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설명한 중에 목동 6단지를 신통기획 했어요. 했는데도 벌써 똑같이 했죠. 신통기획은 똑같이 스타트했으니까. 2024년 8월에 지정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가 지금 잘했다고 빠르다고 그래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늦어서. 제가 조합장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조합장은 머슴이라고 그랬더니 얘가 23일날 같은 설명의 날 그날 뭐라고 하냐, 위원장 조합장 조합원의 머슴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영기가 임병업은 머슴이 아니잖아. 내가 왜 머슴해야 돼? 이런 싸가지를 여러분 계속 두고 보실 겁니까? 네? 최영씨 같은 새끼 앉아서 제거 치워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미친놈의 새끼. 날씨 그 지랄이야 개새끼야. 신바다만 네가 이 새끼 지금치기 장관이잖아. 쓸까요? 최영씨 같은 새끼 앉아서 제거 치워주니까 쓸까요? 이런 파일이 수십 개고 수십 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개새끼야 서새끼 전부 다 제가보다 한 5살 10살 이쁜들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똑같아. 한결같이 세놓습니다. 세놓는다. 이거 보세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 이건 저한테 한 얘기. 너를 보면 저보다 나이가 2살 밑입니다. 네 출신지가 뭐 전라도지 뭐 어쩌고 네 부모님한테 배운 근본이 전혀 없어. 천박해. 김정은 부위원장 더합니다. 네가 헛소리 쓰는 게 싫어. 한 10살 20살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정말 이게 멍청이들 자존심도 없고 뭐 정민영 통을 쌌나. 자, 김경석, 이 병신이 아주 욕먹고 싶어 하는 거 전부 다 나이가 한 15살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단톡방에서. 그 다음에 단톡방에 글 뭔가 이 제안하고 의견을 주고 이건 반대 의견 내면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 단톡방도 그냥 지 개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금 낸 여러분의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기야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삭제해버리고 강퇴시켜버리고 집단으로 가가지고 욕을 해버리고. 전부 다 자료가 있어. 오동은 도로변의 집에 별도 재책이 아주 쉽다. 법적인 검토 다 끝났다. 자,
강남 신통기획 1호 노린다. 1호? 이게 11월 22일 날 신문다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저 임병업 정도 이자가 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이거 한 10만 원 주면 내줘요. 자, 그런데 불과 3일 뒤에 압구정 2구에 70층으로 심의 통과했어. 1호는 개뿔 1호. 일단은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연내정비구역지역. 이름이 연내정비구역지역. 완전 사기. 이게 언론까지 동원해요, 언론까지. 저한테 이게 컨설팅 저한테 요구했는데 안 줘가지고 이렇다고 그럽니다. 진짜 얘는 고소할 거예요, 이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처음 6년 만에 만나서 명함을 줬더니 제가 회사 냈거든요. 지금은 사장이에요. 컨설팅. 근데 개포는 진짜 내 컨설팅은 6년에 하나만 하는 건데 정의 이용 가지고 개포에는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실은. 진짜 차세대 유망한 데가 어디냐? 압구정이나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이런 거지. 여기 보면 경위원회 지금 준비위원장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았냐? 막말 협박 쌍욕 잘하는 자,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주민들 속이는 새끼, 수시로 말 바꾸고 책임 전가하는 놈, 도덕성과 인성은 아주 바닥이고 리더십과 추진력 뭐 이건 꽝이고 진짜 공적인 목적 이익보다는 사심이 개입된 여러분들은 아주 골라도 이런 사람만 제대로 3명 다 골라놨어요. 여러분 자업자들입니다. 자업자들. 자, 임병업 위원장의 무능력 개인 욕심. 2022년 신통기획으로 변경했죠. 이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격 폭락했고 그 다음에 매매 안 되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무려 신통으로 인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1등 임대주택. 1등입니다. 365세대. 독립정산 해결 능력 어디 없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여러분처럼 아까 여의도 3부 5년 아니라 10년 이거를 뭔가 임병업 위원장 이런 새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경비계획안 보다 이런 엉터리처. 그 다음에 수정분담금 엉터리. 자, 신통기획으로 변경했어요. 저는 진짜 임병업 위원장의 최악의 선택은 무능력의 극치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년간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 KP 시세입니다. 자, 여러분 우성 3차 56평, 현대 1차 58평, 경남 2차 59평 보면 35억 5천, 34, 36억 5천. 근데 이건 1억 떨어져서 3, 4억 5천, 33억, 4억 3천 약 보합입니다. 그나마 경남 2차 1억 하락. 근데 여러분 길 건너 현대 2차 여기 신통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처럼 정기구역 지금 지정 업무하고 있어요. 진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3억 이상 지금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다른 단지도 지금 금년에 폭등을 했죠. 다 거의 3억 다 상승했습니다. 모든 단지들이. 여러분만 3년 동안 하락을 해요. 왜? 신통기획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 다음에 임병업 위원장 이거 11월 23일날 임병업 위원장이 지가 올린 거예요. 자, 개포 5, 6, 7단지 전용면적 83평이 실거래가가 10월 26일 31억에 그랬는데 우리는 경남 우성 개표 경우연은 평이 아니네요. 제곱미터 13제곱미터나 큰데도 8월 30일날 26억 원에 실거래됐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를 이게 신통추가 자꾸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23일날 한영기 와가지고 설명이 한다고 자꾸 들썩거리니까 가격이 이 모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제가 설명을 11월 23일날 했다 쳐. 지금 가격이 바로 이렇게 11월 23일이니까 설명이 예고만 돼 있었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될까요? 실제 이래요. 사실은. 근데 이것마저도 신통추의 책임을 전가해요. 자, 이게 KBC에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성 3차 50명 떨어져요. 자, 경남 2차 59명 1억 하락해요.
이거는 약간 3천만 원 올랐어요. 오른 것도 아니죠. 현대차. 자, 그런데 올해 망창,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왕창 올랐죠. 현대 2차 길 건너 2억 9천 지금 올랐어요. 자, DH 아노일스 옆에 있는 거 2억 5천 올랐어요. 다른 신축단지, 구축단지 다 마찬가지 다 올랐어요. 여러분만 1억 빠졌죠. 여러분만. 이게 신통으로 20년, 22년에 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10만포의 4차하고 2차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야, 너네 신통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두 단지 그 조합원 의견 받아와. 그런데 10만포 4차는 조합원 제대로 설문조사해서 80몇 프로 신통을 하지 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통을 포기했어요. 10만포 2차는 조합원을 속였어요. 조합장이. 속여서 설문조사를 지 단톡방에서 해가지고 단톡방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신통을 원했어 라고 끝까지 권유했어요. 10만포 2차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만포 이제 신통을 2020년 6월에 끝까지 거듭했고 여기는 기존 방식으로 다시 바꿨어요. 근데 2023년 12월 20일 날은 심의 통과했고 얘는 6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심의 통과합니다. 신통이면 빠를까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통 때문에 늦어지면서 지정돼서 가격 개판 여러분처럼 여기는 미지죠. 자, 임대인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1등이에요. 자, 여기 프레지던스 4위가 4단지인가요? 네. 4단지 맞죠? 네. 자, 여기는 18평 114, 20평 8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220세인데 24평으로 한 사람은 176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65세 2배 넘죠. 근데 세대수는 1050세대가 적어요. 근데 임대주택 세대수는 더블입니다. 더블도 넘어요. 이게 왜? 신통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신통은 야, 내가 빨리 해준 조건 너는 임대주택 더 내야 되고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도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신통에서 미도. 나 임대주택 그렇게 못하겠어. 뭐 이 공원 여기다가 뭐 무슨 뭐 연육교육 못 만들겠어. 어쩌고저쩌고 아니까 지금 그 늦어지고 있는 건데. 자, 면적으로 하면 4,291점. 여기는 8,800. 면적으로 더 늘어나요. 세대 비율을, 그러니까 임대주택 때 총 세대수를 나누면 5.2%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1등 15.7%. 처음 봐요, 저는. 볼까요? 이게 원래 내가 2022년에 10만포 2차 설명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개포 경우연만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때도 야, 10만포 2차 너는 신통 포기하고 그냥 기존 방식으로 가야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설명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는 6.9%인데 13.4%로 확정됐어요. 신통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15.7%. 다른 데 보세요. 5.몇, 4.9, 5.8, 5.3, 4.2, 8.9, 1.5, 6.6.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1등이에요. 신통 때문에. 그러고 잘했대요. 너무나 무식해요.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최악의 정비기. 저는 일부러 작정하고 개판을 쳐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정비개가 개 거지처럼 만들려고 작정을 해도 이보다는 나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아, 그러나 조합 설립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나타나면. 유능한 조합장이 나타나면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바꿔요.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더 이상은 막지 말라고 제가 지난 설명에 대해 얘기했던 거고요. 정비계획이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볼까요? 그냥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2차가 이 무성 3차 쪽으로 이게 검정선이 경계선이에요. 근데 경남 2차는 경계선에 거의 붙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우성 3차는 어떻게 돼요? 뒤로 쭉 물러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붙다시피 해요. 이제 다닥다닥. 경남 2차 사람들이 밀어나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성 3차 차량 출입구 두 개라고 그때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근데 인제사 지금 없어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상가 네 곳의 분산설치 정말 한심하고 돌대가리요.
상가는 줄여들어야 된다. 줄여들어야 돼. 앞으로 뭐 인터넷이다, 뭐 홈쇼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줄어요. 상가는 인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말라고 환장을 해요. 그런데 상가를 한 군데다가 해서 한 절반이나 3분의 2로 줄여서 한 군데에다 넣든 두 군데 넣으면 되는데 네 군데에다가 다 분산해 놨어요. 이 사람 머릿속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 아파트 출입하는 여러분들이나 상가 출입하는 예부인들이나 주차 진출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마다 또 상가 주차를 따로 만들고 또 아파트로 못 들어오게 하려니까 또 별도로 구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부인들이 일단 지하 주차까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죠. 차량 어떻게 도난을 하든 뭘 하든. 원래는요, 상가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든 지하 주차장인 지상이든 예부인들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차량 출입 같은 건 램프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니면 바로 저기 반대센터에 워닝이 갑니다. 사람이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막 워닝이 떠요. 여기 무단 침입입니다. 뭐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고 계속 마이크로 내가 내려가는 순간 계속 나오고 이게 관계실에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지하철에 들어와가지고 차량 돌아나고 이런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합법적 외부인데 다 들어와요. 그것도 네 군데나. 상가 규모가 너무 커요. 상가를 줄이고 아파트라면 상가를 줄 때는 250%밖에 안 돼요. 아파트 용지 받고 300%를 줍니다. 그럼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상가는 최소화로 한 군데로 하고 아파트로 돌리면 분양 수입이 훨씬 늘어나죠. 양재천 보형배 저 같으면 안 했어요. 왜? 이거 해놓으면 여기가 지금 공공보행 통로고 예부인한테 개방해야 될 공공보행 통로예요. 원비리가 많죠 지금. 지금도 막고 싶어 하는데 못 막아요. 막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예부인은 전부 다 저 입체 교차로 입체 연육교 아니 그 육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지를 다 관통해야 돼요. 저걸 왜 해요? 단지별 세대수, 건폐율 전부 다 불균형해. 우선 3차 같은 거 유독 심해. 다 때려.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대지경제에서 왕창 물려놓고 거기다가 세대수는 또 그만큼 우성에 필요한 세대수 다 때려 집어넣었어. 원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성이 너무 빽빽하다 그러면 우성 것 빼다가 좀 여유 있는 현대 2차든 경남 1차든 경남 1차에다 분산시키면 돼요. 수입은 분산되도록 어차피 그 세대수만큼 우성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사람은 모르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너무 가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넣더라야 돼요. 요즘은 34평까지 임대 허용합니다. 그러면 24하고 34를 반반씩 하면 세대수는 줄죠, 많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요. 기본적인. 그 다음에 30평, 34평은 평수로 왕창 늘어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40평 이상, 45, 46, 48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38평 가야 돼요. 그렇게 세대수를 계획판으로 짜놨어요. 그 다음에 대형 평수가 필요 없이 많아요. 71평. 그 다음에 1+1은 아예 한 세대도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이거 보세요. 우선 3차 보면 34평이 135세인데 전부 다 44평은 거의 다 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270인데 여기 31세대는 47평 같은 경우가 44평이나 40평을 가야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1차 같은 경우도 16세대는 47평이 44평을 가야 되는데 현대 1차의 32평은 전부 다 또 40평, 44평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현대 32평은 34평 가고 싶은 사람 없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를 이해한 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개판이야. 어떤 기준도 없어. 자, 요즘은 서울시가 많이 완화를 시켰어요. 발코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바뀌었냐면 여기가 분양 면적이 62평인데요. 실사용 면적은 89.9평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테라스를 3면에 둬서 이걸 처음 공사할 때부터 확장을 해버려요. 여러분은 확장 옛날에는 불법이었죠. 지금은 애당시 확장을 감안하고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테라스, 뭐 10평 가까이 테라스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테라스 저렇게 큰 게 2개나 있고요. 이게 62평이 지금 여러분 평으로 하면 거의 80평에 해당되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크게. 예, 압구정동 볼까요? 36평의 실사용 면적은 58평. 36평이면 거의 우리 34평이거든요. 그게 이런 평면이 나옵니다. 이런 평면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엄청 넓어요. 이게 거의 58평이라니까요. 자, 반포 온벨리하고 내가 이 평형별 이 세대수 비율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 뭐 단지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가 가치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다고 원도 안 되고. 자, 24평 가격 지금 저 반포 자이를 내야 그 예를 든 건데 1억 2천 지금 넘어가죠. 그 다음 여러분 지금 72평이 제일 큰데 72평은 9,700입니다. 2천만 원 이상 평당 차이 납니다. 2천만 원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72평 갈 사람이 예를 들어 24평하고 46평 원 플러스 1을 가면 둘이 합치면 85, 5천이에요. 근데 70평을 가면 67억 7천입니다. 12억 8천이나 어떤 걸 선택하냐, 원 플러스 1을 선택하느냐, 70평 하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12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원 플러스 1을 가면 야, 세금 엄청 나오지 않느냐, 3년 동안 못 팔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자, 3년 동안 못 팔죠. 3년 동안 임대를 주면요, 한 1년에 세금 추가로 2천만 원, 3천만 원 낸다 싶다. 월세를 내면 3천만 원 내고도 몇천 남아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으로는 12억 몇천 차이가 나요. 12억 몇천 이익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70평을 갑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50 몇 평만 받아도 실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70평, 여러분 70평 없죠? 70평의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70평은 이따 나오겠지만 12억씩 13억씩 내고 70평을 왜 가죠? 여기 보세요. 45평, 48평이 402세대인데 44, 50평만 해도 623세대입니다. 분담금 1억 3천, 2억 4천 내면 그냥 44, 54, 50평 가면 돼요. 이것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 50평 받으면 거의 65평짜리니까 이것도 커요. 내가 볼 때 45평, 40평은 그냥 40평만 가도 훨씬 넓은 데다가 환급금 받으면서 가요. 자, 56평, 59평, 436세대인데 55, 59, 71이 668세대, 71평 226세대, 50평형대 거의 절반 이상이 71평을 가게 만들어놨어요. 12억씩이나 내고 12억 내고 아까 50평만 55평만 받아도 71평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사는 기준으로. 근데 12억 내고 72평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거 왜 가죠? 온벨리도 70평 아예 없어요. 68평도 44세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8평과 온벨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요. 기아니까. 올라갈수록 거의 평당과 비슷해요. 한강 잘 보이는 거는 68, 78 이런 것들이 훨씬 비싸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펜트하우스도 없어요. 한심하죠, 한심해. 자, 56평, 58, 554, 50%는 내가 볼 때는 원 플러스 원 갑니다. 100%. 그러면 이렇게 72평 226에서 156세대로 한 100세대 정도만, 100세대도 아니지, 70개만 줄이면 돼요. 그래도 많아요. 24평 4세대인데 284로 늘리면 원 플러스 원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그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것도 다른 트렌드에 맞죠. 이랬더니 김종훈 부위원장, 소형으로 설계하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고 예부 용역사 수익이 높아진대. 내 수입이 높아진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으면 수입이 높아지는 거 맞아요. 그죠? 수입이 높아지면 여러분 이익이죠. 근데
내 이익이라고 그러면서 이건 안 된대요. 이게 여러분 부위원장입니다. 단지별 평균 층수, 여기 특히 유성 3차 1층 세대수가 22세, 다른 데는 16, 18, 18인데 1층 세대수가 많다는 뭐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건 동강명이 가깝다는 거고 건폐율이 높다는 거예요. 우성 3차.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성 3차는 또 30층 이하가 3동이나 되고 평균 층수가 49층인데 31층 3층밖에 31.3층밖에 안 돼. 이걸 35, 38, 39로 높여야죠. 차량 진출도 4개 과다. 임병희 위원장이 2023년 3월에 경남 1, 2차한테만 따로 문자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내지 한번 볼까요? 출입구가 4개가 되어 훨씬 자유롭게 이동이 용이하다. 이 사람 능력은, 이 사람의 전문 지식은 이게 한계예요. 4개면 좋대. 그럼 5개 하지. 6개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4개 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해요. 그 다음에 남쪽 조망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 통합적 건축하면 이게 경남 1차하고 2차한테만 보낸 문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쪽에 우성 3차 현대 1차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좌우로 벌려서 우리 남쪽 조망 잘 되게. 이런 위원장이 조합장 하면 재건축이 잘 될까요? 현대 좋아질까요? 현대 1차. 그랬더니 하나 줄인다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 줄이는데 중학교 쪽을 줄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다 2개를 이렇게 넣어줘? 줄인다면 이걸 줄이는 게 맞죠. 개포로 쪽에. 그랬더니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야 구려? 개포로 쪽을 줄이고 저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추진이 설립되면 우성 3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대. 이게 협의사항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게 맞다면 맞는 거지. 주민들도 더 억울해하지. 차량 김치름로 다른 데와 비교해봤어요. 레미아파트 2444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2개. 둔천주공. 그러니까 1500세대당 1개씩이에요. 여기 개포주공 4 1100세대당 하나, 개포주공 8 1999대 1개밖에 없어요. 1개면 엄청 불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4개일 때는 580세대당 1개예요. 이번에 3개 줄이면 773세대당 1개예요. 하나 줄여도 1200세대, 다른 평균보다 낮아요. 네 번째가 투명하지 않는 회계 처리. 기부금 받아서 지금 쓰고 있죠. 그거를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고 이거 전혀 공개 안 하죠. 이거 사고 칠 사람이에요. 사고 칠 사람. 시작부터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기단지 비대위가 세력이 확산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미 정비계획 반대동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경남 2차는 75% 넘어섰어요. 자, 이미 75% 넘어섰다는 얘기는 내년에 조합 설립할 때 어떤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 75% 중에서 동의서 낼까요? 이러니까 중단된다는 겁니다. 네 개 단지 상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가 여러분은 재건축 내년에 중단이에요. 임병업 위원장 능력으로는. 왜 그러냐? 상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거로 믿고 상가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살라고 전화해 왔더니 지하 1층 그것도 우성에 상가. 분양평수 3평. 그 다음에 대지집은 1.8평이 7억이랍니다.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근데 이걸 아파트를 받으면 얘기가 돼요. 그냥 살만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받는다 생각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미 부동산도 그렇고 그걸 믿고 샀어요.
이쪽에게 한 게 100개가 훨씬 넘어서 지금 210개랍니다. 총. 한 70개면 최초에는 한 70개? 근데 100 몇십 개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자, 그러려면 정상적으로는 조합원 전체 100% 동의받아야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0% 동의 받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임병업 위원장 능력으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해결 못해요. 근데 무조건 방배 6개,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요. 100% 동의 받아야 된다. 이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상가 때문이라도 상가 210명이 아파트를 보장하지 않고서 누가 완전히 막 7억 주고 산 사람은 그야말로 한 2억 3억에 현금 생산 나가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이건 법적으로 떼내기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상가도 뭔가 협의회 만들고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추진위에서 준비위원회 임병업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한형기가 상가를 부추겨가지고 상가한테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주려고 한다. 줄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엄청 손해다 이랬거든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중단 안 되게 하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상가 이대로 방치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상가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자고요. 상가한테 아파트를 주면 아파트 조합원이 손해인가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제가 언베이비 청초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법에서 지금 막아버리는 거고. 자, 분구 중심을 피해서 상가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만들면 아까 250%가 아니고 300%로 해서 용적도 50%나 늘려서 아파트를 짓게 해줘요. 지금은 아파트 짓게 해줘요. 그러면 상가가 절반만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 되면 여기서도 최소한 몇십 세대든 나와요. 상가 뒷땅을 줄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상가가 지네들이 가지겠다는데 여러분은 손해 아니죠? 손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몇십 세대는 좀 부족하다 쳐. 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분양하냐면 여러분 분양을 다 주어 노야층 다 갖고 남은 게 일반 분양하죠. 그 일반 분양할 거를 상가한테 몇십 대를 주는 거예요. 일반 분양할 거를 상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합의할 때, 야, 우리 조합원들 100% 동의 받으려면 일반 분양가 플러스 평당 한 다만 200이든 300이든 500만 원 네가 더 내.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원베일리가 평당 500을 얹었어요. 상가한테.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도 싸고 일반 분양에 할 거를 플러스 200이든 평당 500을 더 얹어서 상가한테 주네? 그럼 아파트가 이익인가 손해인가요? 이익이요. 이익 맞죠? 오히려 상가한테 분양하는 게 아파트 조합원은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병업이나 저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어떻게 분양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의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하거든요. 절대로 100%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일반 분양가 플러스 평당 1000만 원 얹어줘도 최소한 5%는 반대합니다. 100%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임병업 위원장한테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상가 해결할 방법이 있냐? 왜 상가를 이렇게 내깔렸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분할해서 엉망되도록 분할 안 했으면요, 상가는 법적으로 제청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99세 그 중에 10% 상가 기본소유자가 10% 150세대가 안 되면 법적으로 떼내고 그냥 조합 설립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49명을 넘어서 210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떼고 갈 수도 없어요. 도대체 왜 이걸 방치했느냐? 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멍청한 소리고요. 당장이 상가 그 주변에
그 부동산들 집합해서 설명이 하고 이거 지금서부터 쪼개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100%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아파트 못 줍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이거 한두 번만 공지했으면 이렇게 쪼개기 못했어요. 절대로. 이거 부위원장 자기가 준비위원장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게 아마추어인 거죠. 그래서 너 상가 떼고 갈래 물었어요. 떼고 갈 수도 없거든요. 야 이 미친놈아,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추인위원장 조합장이 된 사람이 이사 대의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상가 협약서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평하죠. 이제는 이 새끼 아니야. 가정을 해서 이야기해. 나중에 추인장 선출된 사람이 임원들과 상의하고 상가 소유주가 협상해야지.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협상한 데는 뭐합니까? 아파트를 아니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되는데 멍청하게. 여봐 이놈아 상가 쪼개가는데 이 준비위원장이 어떻게 무슨 죄를 맞냐. 자 그래서 진짜로 내년 8월에 이제 중단됩니다. 자, 이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딱 하나예요. 가장 첫 번째. 3번으로 갔죠. 내년 3월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아까 비대위는 민원을 더 이상 안 넣고 정비구역 지정 빨리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년은 6월 달에 추진이 조합 설립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후에 정비계획은 변경 가능하니까. 그런데 임병업이가 있는 한은 안 될 거잖아요. 말로만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 뿐이니까. 자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내년 정비계획 조합 설립에서 정비계획 변경할 때 안 되는 거 용적률을 못 늘립니다. 최고층수 49층을 50층을 못 늘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 외에는 다 바꿀 수 있어요. 평형별 세대수도 바꾸고 동위치도 바꾸고 축수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업이가 이제 추진이 동의서 조합설 동의서에 정관에다가 그리고 정관에다 넣겠다고 하니까 내년 6월달에 이거 보면 되고요. 이때 조합설립 동의서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못 믿겠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성 1차 말로는 지금 한 개 없앤다고 그러는데 하나 없애는 걸 우성은 출입구를 하나만 둔다라는 걸 동의서 이 양식으로 아예 문구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조합 창립 총회시 아니면 추진위원장 선출할 때 임병업 그 일당이 안 되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다 잘못된 거 치유하고요. 변경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안 할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러면 내년에 중단 안 됩니다. 자, 세평으로 쪼개기 한 상가까지 모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일단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임병업 위원장 능력 100%고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내년 6월까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중단입니다. 상가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는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이면 거의 다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수적으로 70% 이상은 분명히 저는 방법을 알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외에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대한민국에 다 퍼질 거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또 손댈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방법이 저는 한 7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가 빨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웬만하면 내년에 상가도 동의서 내서 같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한테 아파트를 줘서 조합원,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이 손해보게 만든다 하는 게 저 새끼가 그거 아니에요. (8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냐.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8년이면 2032년 10월에 입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재건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재건축이 잘못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조합장하고 임원들 잘 뽑는 거, 못 뽑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장이나 대의원회를 견제하고 대의원들이 조합 이사회를 견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합하면 분명히 재건축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1동하고 8동은 제자리에 양재천 해줘. 그러면 1동 8동은 임대업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뭉쳐버리고 야, 경남 2차는 임대업이가 독립장산 무시해버리고 1차 걸 뺏어다가 나한테 3억씩 입줘. 그러면 경남 2차는 똘똘똘 뭉쳐가지고 오케이 우리 임대업이 무조건 조합장 돼야 돼. 일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100%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합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민들, 조합원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요. 늦어야 될, 실패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등에.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조합장이 들어오면 비대위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헛건달 비대위가 싸우고 소송 걸리고 민원 걸리고 해서 계속 가다 중단 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비리가 생겨요. 이런 조합장들이 꿍꿍이가 있거든요. 저렇게 욕심을 부린 사람이 업체 선장한테 공장에 선장하겠습니까? 지금 몇 개, 대한민국 네 나라 단체 전부 다 짝짝꿍, 전부 다 사전에 담합해서. 이런 잘 될 수가 없죠. 담합하면 어떻게 돼요? 조합장이 콕 깁니다. 업체들한테. 콕 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둔촌 주고 저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엉망이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둔추주공처럼 어느 조합이든 그렇게 돼요. 어느 조합이든. 근데 엄벨리처럼 정말 저는 조합장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뭐 8개월 앞두고 직무대행을 했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에 가장 악랄하고 유명한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소송하고 조합장하고 부조합장 직무집행을 3번이나 시켰어요. 다른 조합 같으면 벌써 꼬꾸라졌죠. 그런데요, 제가 버티고 있어서 7년 몇 개월 만에 입주했죠. 지금 60억 넘어가죠. 34평이. 그 다음에 가장 빨리 40개월 만에 공기현장 없이 입주시켰죠. 더 하이라이트는 최소한 850만원 이상 공사비가 597만원에 끝났습니다. 이거는 유능한 리더가 있고 그 유능한 리더 앞에 리더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똘 뭉치면 시공사든 누구든 다 우리 손아귀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탈전대 입주하려면 내가 얘기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도덕성을 갖춘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해라. 그 다음에 조합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장 잘못하면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한 3번 날리면 그 다음에 잘 돼요. 이제는 조합장 날려도 재건축이 중단되고 그렇지 않아요. 한 3번은 무조건 교체됩니다. 입주할 때까지. 자,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임대업처럼 배쫄하고 욕하고 막 쌍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공정한 입찰로 최상의 시공사하고 용역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이 정말 최선의 안을 내도록 독려하면 조합장은 됩니다. 쉽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임대업료 250% 절대로 안 됩니다. 현대 1차 이제는 이거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반포 지금 대한민국에 임대 없는 데는 없어요. 원변리도 임대가 160 몇 세대 있습니다. 그러나 60억 가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3배씩 뭐 진짜 세대 수는 2,300인데 한 4,000세대 이상 5,000세대에 맞먹는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지. 응? 자, 250%로 낮출 이유가 없다. 현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낮추면 나홀로 해야 되는데 낮춰지지도 않지만 나홀로 하면 그게 이익입니까? 엄청 손해지. 이 개표 현대이차 지금 상가에 지금도 붙어 있죠. 용적률 300% 찬성 276. 저기 여기도 임대 없는 250%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가 187. 이게 임대 없는 250% 187이에요. 데이케어 노인센터 반대 240, 찬성 201. 강남구청에 정비개관 변경 요청합니다. 뭐 우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비대이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300% 해야 된다. 주민들이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 임병호보다 더 똑똑하듯이. 근데 이 위원장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주 배째라요. 맥갈로 임병호 이상으로 지금 배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패 주지도 못해요. 아주 미쳐요, 미쳐. 여러분 조합장 그렇게 뽑아놓으면 미친다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세월만 가고 있대요, 이제. 세월만 가고 있어요. 기타. 누가 이걸 올렸어요? 예, 2018년 6월 23일 임병업이 카톡을 올린 겁니다.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강사로 초대한 한영기 조합장을 비난한 일방적인 그런 밴드 취지와 맞지 않아 삭제하겠습니다. 저를 재건축 신유로 떠받들었어요 이때. 이것도 임병업이 올린 거예요. 그 시절에. 통합재건축의 성공신앙. 여기 보실래요? 매일경제 등 언론에서 강남재건축 황제, 재건축의 신, 마이너스 소유라 칭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6년 지난 한영기는 사기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사업기면 지금 깜빵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PD수첩 2번 나와서 3번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제가 수사받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았는데 지금 전 깜빵에 있어야죠. 아무리 지가 다급하다고 대한민국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와서 배우고 내가 중개할 때 얘기 들었어야죠. 그러면 이런 사태 없잖아요. 깨끗하게. 전문가가 얘기해도 법 변호사가 그러더라 감정평가가 온통 그래서 내 앞에서 감정평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내가 했더니 며칠 때까지 생긴 무성 3차에 무슨 감정평가사. 근데 명함도 못 줘 나한테. 그건 나 감정평가사 모르겠어. 하나 데려갔어. 야 너 메이저 감정평가사 4군데에서 이게 안 된다고 했다며. 근데 왜 명함도 못 주냐? 이거 메이저 맞냐? 메이저 아니래. 자, 그런데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지난번 설명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 달라지죠? 이게 지금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50명씩 모여서 설명회도 하겠다. 일단 주민들 여러분부터가 의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부터가. 설명회 듣기 전하고 듣는요. 임병업 다급해졌죠. 독립선언한테 하겠다. 또 내가 올 때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우선 팀수를 이게 삭제하겠다. 진정하지. 5개월 동안 뭐하고. 정규구역 금년 연말에 사람은 끝낼게. 내가 나도 믿고 좀 또 밀어줘. 편지, 문자, 공세, 설명회. 말로만 해요. 말로.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좀 지켜보세요. 와, 참 이게 김종은이가 자기네 그 임병업 위원장한테 최신 자료를 얻고 또 분석하는 열정은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또 이런 열정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바꿨어. 지 마음대로 독립평산도 없애버리고 지 마음대로 신통으로 여러분 신통할 때 제대로 이런 설문조사 했나요? 설문조사 했어요?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신통 절대로 갔어는 안 됐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임대 360몇 개 아니에요. 한 100개, 한 2, 30개 돼요. 이거 올려놓고 이거 압구정동 이거 뭐 지금 인터넷 들어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걸 올리면서 우리 임 위원장님이 이렇게 압구정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자는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재건축에 이런저런 다 가지고 있어요. 어? 정화구경입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안전대 통과했어요. 정상적으로 2030년에 입주합니다. 그것도 잘 상가하고 해결돼야 독립정산도 해결되고 상가도 잘 해결돼야 2037년입니다. 자, 안전진단의 정비구역에 11년 걸려요. 내년까지 한다고 보면. 안전진단의 입주까지 2037년이면 23년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있으면 지금 입주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재건축은 누가 뭐래도 조합장이 95%를 좌지우지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5%예요. 근데 5%가 또 뭉치면 또 95%를 좌지우지해요. 조합장이 이상한 짓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강남의 수십 개 단지 정비 계획안 중에 저는 모든 단지를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이렇게 허점만 아는 데가 정비구역 본 적이 없어요. 자, 재건축 업무량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이 정비구역 지정은 전체로 따지면 10%입니다. 10%를 가는데 여러분 7년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90%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복잡한 90%를. 이게 안 돼요. 이 능력 가지고는. 조합 설립 후 새 조합장이 어찌됐든 아까 잘못된 건 다 변경할 수 있고요. 진짜 2년이면 가능할 7년째 이런 거는 거의 여러분들은 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 벌써 받고 14년째 이러고 있다는 건 완전히 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재건축 위원장, 부위원장 중에 이렇게 멍청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추진력하고 리더십도 없고 막말하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나 이런 위원장은 보다 내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단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고 여러분 수조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장이라는 게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다행인 거는 그나마 지금 정비구역도 나기 전에 이런 설명회를 갖고 많은 조합원들이 진짜 이건 문제 없었구나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방주사를 지금 빨리 맞아서 지금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별 탈 없이 8년 내에 개포지구 1등으로 분명히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승 3채 동대표를 뽑는데 또 이것도 관여하더라고요. 진짜 아주 가지가지예요. 시간 능력이 안 되니까 오만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우승 3차 여러분도 대양말을 내서 이거 막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제대로 못 걸게 하잖아요. 우평을 가면 겁대가 없이 그거 우평을 탈취하는 거요. 그거 범죄입니다. 그거 형사처벌돼요. 자, 임 위원장 지금 단톡방이 한 500 몇십 명 있죠.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00명, 300명 쭈그려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엊그제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새로 신통추에서 이 단톡방을 만들어 지금 벌써 650명, 훨씬 이제 임병업 위원장보다 앞설 것 같은데 여기를 800, 900, 1000명이 되면요. 내가 볼 때는 임병업 위원장 스스로 조합장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힘 하나 안 들이고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아랫집이나 주변의 주민들한테 거기 있는 방 나오시고요. 거기 볼 거 없습니다. 순전히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거 뭐하러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통추에서 와서 여기서 의견을 주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에 조합 설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제가 오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 임병업 위원장 정도한테 이런 대접 받는 거냐 정말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제가 열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좋은 단지입니다. 진짜 한강변의 압구정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개포지에서 단연 여러분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 뭐 대단지들 다 제끼고 최소한 2, 3천만 원 평당 높게 지금 입주에서도 그다음에 2, 3천만 원 높게 단연 개포지구 1등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진짜 개판되고 재건축은 대책 없이 내년에 중단되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막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조합 선발 때까지, 그래서 조합장 선출, 내 추진위 위원장 선출하고 조합장 선출할 때까지 정말로 지속적으로 뒤에서 무보수로 잠을 해드릴 거고요.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미팅 날짜를 잡아서 어떤 준비를 할 거고요. 조합장이나 임원, 대의원 후보들은 모아서 별도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제가 교육을 시킬 거고요. 조합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조합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충분히 저한테 교육받고 배우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오늘 내가 볼 때 한 4, 5 정도에 가서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기득권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여의치 않으면 제가 아파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는 1가구 2주택 3주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상가를 사서라도 조합원이 돼서라도 최소한 온빌리처럼 내가 평조합원이었습니다. 제가 통합을 시켰고 아크로의 조합장이기 때문에 이 조합장을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평조합원으로 사실상 뒤에서 인허가나 모든 것들은 다 진두지휘했고 결정적인 문제 있을 때 공사기 협상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대표로 협상을 해서 지금 했는데 제가 상가 조합원으로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8년 내에 대한민국 개포 1등으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김경업 위원장이 제가 진짜 2살 밑에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저는 괜찮아요. 네 애새끼들 제 애새끼들 제가 말씀드렸죠. 옥스퍼드 학사 석사 박사였고 지금 아들내미는 그 유명한 석사까지 해서 건축사고 영국에서 정말 잘나가는 시행사업, 저 아빠 피를 말하는지 시행사업에서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이제 30살, 33살, 31살, 34살인데 임병옥보다는 훨씬 제가 잘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애새끼들 어떻고 네 마누라 어떻고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리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이 주변 단지 조합장들 잘 알잖아요. 조합장들 몇 군데 통화해보니까 조합장들이 아주 해를 내둘러요. 조합장들이 말릴 때입니다. 그만두라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제가 말리겠습니다. 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조합장도 할 수 없죠. 상가를 사더라도. 근데 조합장은 물론 초등학생이 시켜도 돼요. 할 수는 있어요. 임병옥보다는 잘해요. 초등학생은 자기 고집은 안 부리잖아요. 합의했던 걸 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유능한 이 용역업체나 시공사를 뽑아서 그 사람들 들은 대로 초등학생은 움직이면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나 우리는 8년 안에 입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포지에서 압도적으로 1등 아파트로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원봉사자 더 필요합니다. 아까 기득권 절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사고 들어오면 저쪽에서는 저 상가를 이 새끼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을 거라고. 그리고 조합장, 임원, 대의원 후보 130, 40명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원해서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150명을 확보해서 지금서부터 내년 1월부터는 저한테 교육도 받고 저하고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아까 정기계획 변경이나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조합원들한테 뭐 어떻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5개월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12월 안에 150명을 완벽하게 모아서 저하고 미팅이 된다면 제가 대신 조건으로 조합 설립까지는 무보수로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상가를 사서라도 내가 끝까지 갈 거고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데 조합장 후보도 안 나오고 자원봉사도 안 나오고 대의원 하겠다는 사람 없다면 저 아무리 재건축 심리도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12월 말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박수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제가 덤비면요 신문에 나올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고요,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고 뭐고 달라집니다. 제발 12월 안에 150명 모아서 저하고 같이, 제가 아크로 성공했고 두 번째로 원벨이 성공했더니 세 번째 성공단지가 제가 뒤에서 와서 진짜 언론에 나올 정도로 세 번째로 성공하는 그 단지가 경우현 통합재건축. 네, 여태까지 열정 어린 강의 해주신 한영기 조합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꼭 이 사항은 우리 조합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두 건 정도 받을 테니까요.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저쪽 저쪽 한 분 계시네. 제가 마이크를 저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설명이 거의 퍼펙트했나 봐요. 예. 고생 많으시고요. 너무 좋은 강의를 뜻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가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쪼개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합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쪼개기 하신 분들이 더 유효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일부에는 어떤 분은 이제 그 가족 간의 그 같은 쪼개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같이 부부가 합상을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공동 저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가 큰 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쪼개기를 안 했다는 거죠, 애당초에. 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아까 5%가 반대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해요. 그러니까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씨, 저 뭐야. 저 3평짜리, 3평짜리 가져와가지고 아파트를 받네. 대신요. 그게 재건축, 그 사람들 제껴놓고 재건축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도 제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쪼개기는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해결 안 하면 재건축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큰 평수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3평짜리도 아파트를 받는데 큰 평수는요. 내가 원하는 상가도 받고 아파트는 더 큰 거 받고. 손해 아니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 아니에요.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못 받는 것보다는 손해 더 이익이잖아요. 같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조합원도 아까 분명히 이익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이익입니다. 됐죠? 자, 아까 공동지분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공유자는 한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라고 합니다. 상가로 보면 한 개의 상가, 그러니까 필지가 나눠져 있고 상가가, 그 다음에 지분이 별도로 있고, 이걸 구분 소유라고 하는데 하나의 한 상가에서 10명이 돼 있다. 그거는 10개 안 됩니다. 조합원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5개 가지고 있어. 5개도 조합원은 1개입니다. 1명입니다. 아파트를 내가 10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은 1명입니다. 가족 간에 10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도 1개밖에 못 받습니다. 아파트 10개 있어도. 설명이 됐습니까? 예. 예, 다음번 질문사항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 뒤에서 손 드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아, 문희상 없어졌을까요? 네, 괜찮아요? 예.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 나 지금 저 현대하고 예. 지금 미팅. 시간이 그렇게 되셨나요? 10분 남았습니다. 예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라 조금 외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재건축에 대한 거는 변화 없이 갈 수 자, 있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은 안 바뀌죠. 시장은 지금 한 2년 남았나 1년 남았나요? 2년 남았습니다. 자, 어차피 내년 원래 정상적으로는 3월 이전에 정규구역 지정이 됩니다. 일단 정규구역 지정된 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으로. 자, 그래서 제가 정규구역에 더 이상 막지 말라고 했고, 지금 이 신통주 대표들도 지금 민원 안 넣고 협조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뀌어도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많이 걱정되셨나 봐요. 탄핵 되겠어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임대주택이 많이 배치를 했다라는데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임대 비율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신통하는 데는 저렇게 높게 합니다. 그거를 아니요. 지금 신통을 안 하면 정규구역 기정은 정말 대책 없이 늦어집니다. 서울시 개심죄 걸리면 저 미도 같은데 옛날에 저 음마 같은데 한번 여기까지 안 돼 여기서 되돌리면요 거의 진짜 재건축은 100보다 100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4평 세대수를 34평 이주라면 세대수는 많이 줄고요. 이미 그걸 대신 이미 다른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줄여주고 이걸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대신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떤 크게 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돌리기는 일단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통 자체를 아시다시피 통추위에서 진행을 했고 그 한마디로 좀 지금은 되돌리기 힘들어요. 예, 퍼질러 놓은 똥을 저희가 치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틀 안에서 저희 주민이 최대로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바꿔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새 집에 입주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한 가지가 더 네, 감사합니다. 신통을 취소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신통이 확정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저기 나와 있더라고요. 30%만 동의하면요. 그래서 지금 신통이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이 속도라고 단 한마디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확정된 후 30%의 동의를 받으면 분명히 된다고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고시가 되면 그거 30%는 의미 없어 안 됩니다. 즉 아니요, 고시가 되면 정규구역을 변경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조합 설립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시까지 났는데 이걸 뒤엎어버리면요 절대로 허가 안 해줍니다. 특히나 임대주로 손댄다? 2년, 3년, 4년 아마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완전히 개벽을 할 때 그때나 허가가 나올 뚱말뚱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지금 문제 있는 거는 임대주택 외에는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바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임대주택 하나 때문에 지금 3년, 4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냐? 서울시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냐? 절대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 보면 한영기 의혹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서울시하고 맞서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설명 끝나셨죠?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모두에 저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동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경남아파트의 김병인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우성아파트의 김원식 선생님 잠깐 내려오시죠. 김원식 위원장님 내려오시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올려야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 주민이 사실은 주인입니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한영기 조합장님한테 지금 그 임병업 위원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노밍바시는 문자가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 읽으실 동안에 우리 김원식 위원장님 나와서 잠깐 인사하시죠. 우성에. 인사만 드리셔도 됩니다. 네. 일정이 없던 건데 갑자기 부르셔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비계획안을 받아보고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좀 공정하게 진행해서 우리 1499명 모든 소유주들이 어느 분도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진행해 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재건축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같이 하셔서 공평하고 공정한 재건축이 돼서 모든 재건축의 이익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성 3차 같은 경우에는 정민영 위원장이 너무 많은 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김원식 위원장님이 나서시면서 세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을 참조를 해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오늘 그 문자는 제가 언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못 받고 여기 왔는데요. 어디나 이런 설명회 가면 제가 어떤 조합 입장에서 조합장이 요청해서 설명회 가면 비대위들이 임병업 씨하고 똑같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 계약 해지하러 이 설명회를 하면 시공사가 OS를 500명 풀어가지고 전 주민들을 1대1로 조사하면서 한영기가 이런 놈이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근데 맨투맨으로 문자도 못해요.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어디나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가 좀 여기는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자를 대충 봤는데, 제가 저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년까지 이런 설명회가 꽉 잡힐 수가 있고, 제가 어떻게 깜빵을 안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첫 번째 설명할 때 제 소개를 했어요. 50개 정도 그 조합이나 이런 것들 내가 도왔던 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 아무나 가까운 조합원이 있을 테니까 조합이 전화했든 거기에 조합원한테 물어보든 한영기가 거기서 돈 받은 거 있는지, 업체를 심어놓은 거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거기 때문에 나 때문에 손해 본 거 있는지 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병업 위원장이 저에 대한 거는 지금 자기 목이 나라고 생겼어요. 정말 6년 7년 동안 뒷단에는 엄청 고생했거든요. 대가리도 안 데려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조합장 거의 눈앞에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날아가게 생겼으니 미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고소당하는 거 뻔히 알아요. 지금 고소당해서 벌금 몇십만 원씩 물은 거 진짜 지금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계속 이제 내가 경고하는 게 너 이것도 계속 쌓이면 너 징역 갈 수도 있어 라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톡 하면서. 근데 일단은 그건 믿을 게 아니고요. 뭐 저는 여러분들이 그쪽 말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으면 어떻게 앞으로를 선고하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벌써 무슨 문제가 다 나왔을 거잖아요. 자, 원비행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잖아요. 내가 무슨 업자를 데려가서 뭐 아까 좀 샤시 얘기하던데요. 그 PD 수첩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샤시 업자한테 PD 수첩에서 몇십억을 내가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반부패이고 옛날 중수부 2년 동안 수사해서 안 걸렸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좋아. 내가 나쁜 놈이라 쳐요. 근데 재건축 하나는 가장 전문가를 믿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르게 등쳐가지고 100억을 내가 빼먹었다 쳐요.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깜빵 가요. 정식으로 어떤 계약 행위를 하고 용역을 따서 내가 용역을 하면서 100억을 받아가지 않는 무슨 재주로 1억을 쓸 때도 총에 결의받아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나한테 뭘 주기 위해서 총이 하면 언론에 바로 뿌려요. 한여기 또 여기가 아니고 뭘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밸리에서도 엄청나게 업체를 넣고 뒤에서 돈 받고 뭐 이게 했어요. 이런 게 그 유명 언밸리 그 비대위로부터 벌써 언론에 뿌리쳐 나왔을 거잖아요. 수십 개 고소 당했어요. 한 건도 벌금 하나 없어요. 언밸리에서 지금까지. 허구날 소송 당했어요. 조합장하고 같이. 하나도 진 게 없어요. 이번에 그 허건 변호사 만났어요. 언밸리 비대위 대장. 젊은 친구.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더라고. 나한테 허건하고 지금 서로 통화하고 정보를 준다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만나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여기 문자 한 대로 그렇게 나오면 나는 이런 사람이면 진짜 제가 지금 재건축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조용히 살아야죠.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현대 2차하고 따로 좀 시간이 있어서 오늘 좀 끝내주십시오. 오늘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신통일 쪽 집행부를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